밀립니다. 반대 성수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여의도 정치발전소 험한 정국 장씨 두 사람이 다리가 되어 대한민국 정치 널리 이롭게 해보겠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발전소 장앤장, 먼저 첫 번째 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잘린 줄 알았어요. 누구요? 저요. 왜요? 저번 주에 저 안 부르셔가지고. 본인이 안 나오는 거. 본인이 적반하장도 바빠가지고 이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검찰 조사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압수수색 들어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 출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지하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울분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요?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과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역사 선상에서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검찰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역사라는 단어를 7번 이상을 얘기를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보수 쪽에 있지만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정말 저는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말대로 당당하게 조사받고 검찰도 공정한 수사로 응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TF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서만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나가는 게 좋겠다,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설왕설의 말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냐 나가서 당당하게 밝히겠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나가면 구속인데 그래도 되겠냐라는 그 격한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으니 오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에 따라서 기소야 정해진 수순이겠죠. 네. 근데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9분 동안 얘기해놓고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당당하게 자기의 그게 의견일 수도 있어요. 하도 검찰이 다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거는 권리잖아요. 왜 이재명 당대표 편 드세요? 아니 이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피의자의. 제가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제가 10장짜리 서면 진술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제출을 하고 검찰이 저를 억지로 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안 하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다가가서 밝힐 거다 말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나는 재판정에서 나의 유무죄를 다툴 거야. 예, 그 얘기죠.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진술 안 할래.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요. 초동부터 검토됐던 사안이고 실제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했던 안이기도 해요.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고 아마도 이제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 사건 지리멸렬하게 갈 텐데 상반기 안에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가릴 필요가 없다. 결국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쟁점별로 다투게 될 거니 그때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 수원지청 앞에 성남지청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는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신은 민주당 계열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탄압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옳았느냐, 뭐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그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참모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참모라도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병풍처럼 뒤에 서 있는 모습은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동일시되는 현상들은 민주당에게, 진보 진영에게 결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래 뭐 본인하고 변호인하고 지도부는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해찬계 의원들 몇 명하고, 그리고 본인 성남시장 할 때 성북구청장 했던 김영배 의원 뭐 이런 정도가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대거 출동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뭐 지지자들이 나와서 예컨대 보수 진보 양쪽으로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나눠서 집회가 더 큰 사실상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 기자들이 그런 보도를 쓰고 있던데요. 40명 의원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겠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오늘 쭉 국회의원 회관 취재를 좀 다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요? 뭐 무덤덤하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이었고, 얘기였다. 그리고 소위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586들의 기본 정서는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다툴 텐데 뭐 급하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담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벌써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통령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우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꼬이긴 엄청나게 꼬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는 그만둘게요라고 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위 여부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 안 하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나 당대표에 출마할 거야, 결심이 섰어, 네, 타이밍만 보고 있어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과연 정말 출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해. 대통령실이라고는 좀 그럴 것 같다. 대통령 자체가. 주말부터 대통령실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때리는, 비판하는 그 수위 높은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개인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치졸한 방식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럴 리가 없겠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위기 대사를 받지 말았어야 됐다. 왜 그걸 받고 당대표도 고민하냐. 양손에 떡 들고 고민하면서 이른바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는 태도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저러한 반응들이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이 여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요. 윤핵관 아니니까 정리하는 것 같아요. 룰 바꾸더니 이제 얘도 안 돼, 쟤도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 1등 유승민 출마 못하게 당원당규 개정해. 당심 1등 나경원 출마 못하게 압박을 가해. 결국에는 윤심 1등 이 사람만
당대표로 만들겠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딱 놓고 그냥 네. 찬반 투표를 하거나 네. OX로 딱 결정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비판도 나오죠. 제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경험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도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당대표에 대해서 말 못했잖아요. 밀어붙인 적은 네. 있어요. 많이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경쟁자 후보를 네. 너 출마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룰 바꾸고 협박을 하고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사실 않아요. 정치권 안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 예. 그래서 거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요. 전두환 정권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민주정당으로서 아니 거의 그런 아니 이렇게 주저앉힌 적이 없잖아요. 출마 자체를 못하게. 아직 나경원 위원장 주저앉지는 않았으니까. 아니 물론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 가운데서 뭐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 주도로 전당대회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어요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그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잘못된 일이 근데 당 안에서 저는 너무 조용하고 그러게요. 눈치만 보고 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 통화하면 세게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 대고 얘기를 안 하죠. 익명으로만 얘기합니다. 공천 때문에 그렇죠. 괜히 용산에 밑보이면은 나 공천 못 받을 거야. 그러면 나는 재선되거나 삼선될 그럴 기회조차도 나는 박탈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 눈치나 좀 보자. 누가 당대표 되면은 그 당대표한테 그냥 충성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른 소리 하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정치인 그냥 직업으로서의 정치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네, 국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본인의 정치 생명만 연장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나요? 윤심만 보고 가면 결국 민심의 심판 받을 텐데요. 본인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안 이재명 해요? 당대표 사법 리스크 봐라. 곧 구속당하고 체포당하고 민주당은 비리 집단으로 몰아붙일 거야. 민주당 의원들 몇 명 더 조사해야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어? 민주당 의원들을 안 뽑을 거야.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뽑을 거고 그렇다면 공천 받아야 돼. 네. 그거죠. 그 생각한다고요? 만사공천.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취재한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거죠. 지금 지지율만 보더라도 네. 지금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윤석열 간판, 윤석열 깃발로는 총선에서 쉽지 이기기 않은 거 아니에요? 어렵다. 근데요. 수도권 네, 같은 먼저 경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번 신년 여론조사를 보고 상당히 고무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부정평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렇게 높지 않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부정평가 더 높고 같거나 더 높고 민주당 지지율 우리보다 낮아. 우리가 방금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어갑니다. 네. 아니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만 밀어붙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지에서 제외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충성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대선 연장전이거든요. 네. 이게 안 끝납니다. 0.73% 차이로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나 타협이나 이런 건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분위기는 총선까지 계속 간다고 보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동뜬 대로 앞으로는 이제 윤석열 심판론 가지고 세게 붙어서 가겠죠. 근데 거기에 맞불을 또 국민의힘은 놓겠죠. 그 사이에 소위 얘기하는 반윤 비민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하는 국민들은 정치 혐오로 확 빠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싫다라고 판단하는 60% 콘크리트 반대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2024년 총선 판세는 착각일 수가 있다. 이 구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괜찮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김장연대 만들어가지고 5등 후보를 1등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과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심과 단심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 그런데 뜻대로 이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 후보를 당권 대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획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윤핵관이 했던 기획이 잘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적으로 윤핵관 기획이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인데 짧게 끝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유승민, 나경원 이 두 후보가 출마를 안 해버리면은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강신업 딱 이 4명이 붙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김기현 의원 만들 그런데 네. 왜 말을 끊고 그래요? 편파적으로 진행합니다. 진짜. 유승민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지금 그래도 민심이나 당심은 등에 업었잖아요. 네. 근데 출마를 하지 않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방금 전에까지 확인을 했는데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출마하겠다라고 하고요. 네. 기자들이 나경원 의원하고는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우리가 나간다고 출마한다고 쓰면은 오보야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하지만 나경원의 본심은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을 붙인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 저도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정말 잠깐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화가 난 눈치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렇죠. 네, 대통령 며칠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당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만두라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대로 그만둔 거고 오늘 이철규 의원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왜 출마하려고 그래요? 그냥 출마하지 마세요. 이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로 갔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의 처신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이철규 의원을 왜 만나요? 눈치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탐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이제 두 SBS하고 연합 기자가 둘이 와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귀때기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귀를 대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냐 대단하다 기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걸로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출마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불쾌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것이고 또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뜻 혹은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타이밍과 명분 그리고 시점이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요? 아니 뭐 오늘 내일 들어요. 대구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기자들도 만난다고 하고. 근데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주도권을 나경원 의원한테 확 뺏겨버렸고 맞아요. 비윤의 네. 상징적인 인물 나경원이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일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냐 좀 많이 실망을 주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이 정치 집단이 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의 통치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석 틀에 넣어봤자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고자 그렇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면 대통령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 개입하지 마라. 라고 세게 얘기를 하고 정당의 일은 정당끼리 알아서 하겠다라고 딱 선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공천 못 받으니까. 그래요? 쫓겨나니까. 그래도 국민을 보고 얘기해야죠.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바른 자세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나는 배지를 못 따르면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배지에 모든 것을 올인한 모습이다. 뭐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121석 중에 17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들 쭉쭉쭉쭉 공천 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당에서 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 원외위원장들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사실 굉장히 불운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 이번 경선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이라고 봐요. 장제원? 네, 장제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의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 하지만은 윤핵관들이 너무 설친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 발언 쓰려다가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자기검열했는데 그리고 자기검열하지 아니 진정한 보수우파 패널로서 분명하게 그리고 윤핵관들이 명확하게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껏.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 뭐 대통령의 뜻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만 장제원 의원이 핵심 실세가 돼가지고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가? 이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 다른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그러면 장애권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공천 안 주겠네? 우리 안 챙길 거야.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밀지 않을 수도 있다. 비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을 때 이용호 42표. 예. 그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서는 어부지리로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81님도 지적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김장연대 단일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네? 그건 아닌데. 안철수 의원이 김장연대로 단일화하면. 김기현과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한다고요? 네. 그럼 후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윤상현 의원하고 강신업 변호사가 그러면 그렇죠. 같이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윤핵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냥 단일화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단일화, 그러니까 들러리? 그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구도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 가는 거다. 그럼 우리는 100%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김기현.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원들이 뭐 그렇게 썩 호감도가 있을까? 스킨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인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단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더라도 정치적인 이득은 상당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장 선생님 그 얘기 해주세요. 대통령실 기류가 바뀌고 있다면서요. 싫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누구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기는 편이 내 편하다가 다각도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한 군데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의지가 강하네,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지층에서 제일 높게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겠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정무판단 보고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 수 있을까요? 과연 별을 딸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뭐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그 다리가 꺾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출마하는 게 맞죠. 여기서 주저앉으면 본인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선거보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기도 맞아요. 하고 제가 나경원 편을 들 줄은 몰랐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내가 김용태 최고위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경원 편을 들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다 이런 날이 오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렇게 볼 그리고 수밖에 윤석열 없죠. 정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디스가 아니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압받고 있잖아요. 또.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개입한다라는 이미지와 인상, 시그널을 주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내시니까. 개입해서 만약에 진다면요. 만약에 당권 주자를 못 만들면 그때는 또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문제 없는 걸로 만들겠죠. 저는 사실은 궤변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정치권 안에서 횡행하는데 원리 원칙대로 따져보면 하나도 얘기되는 게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정당 정치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서 그런지 지금 당 밖의 인사들 여러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출사표 던집니다. 강신호 변호사 있고요. 김세희 혹시 김세희 신혜식. 그리고 신혜식 이런 분들이 여당 최고위원회 나서고 있잖아요. 아니 주진우 앵커님 너무하세요. 왜요? 그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세요. 아니, 뭘 지금. 즐거워해요? 지금 집권여당 지금 전당대회를 희화시키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출두하는데 거기도 와 계시던데. 누가요? 그 김세희 씨? 가로세로 연구소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뭐 생방송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정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당권에 출마하는 분들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런 유튜버를 하면서 민심과 여론을 이끌어가고 또한 본인들의 생각을 밝히는 분들이 있겠죠. 유튜버를 함으로써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와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이 개소식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보수의 근간을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근간이 뭘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후보들 주저앉히고 본인이 1등으로 올라서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의 혹은 대통령실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용산 하청업체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보수의 근간이냐. 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보수우파 패널을 비롯해서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다선 의원들이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 해야 된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보수의 근간이 뭔지 바르고 분명하게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말인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 하겠다는 게 극우 정당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럼. 윤석열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정치는 좀 제대로 가는 건지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정치는 항상 제대로 안 가고요. 궤도 이탈하고 실종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었나?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싸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만 좀 잘해주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정치가 늘 후진적이어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쏙 안 들어가 된다는 버렸잖아요. 중대선거구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쭉 취재를 해봤는데 그럼 또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 때문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될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강구도 혁파, 지역구도 타파,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극단적인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모든 정치인들이 동의합니다. 원론적으로. 네. 모든 말은 국민들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죠.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죠. 바뀌어요. 내 맞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제도 못 바꿉니까? 못 바꿀 것 같아요. 뭐 소선거구제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대선거구제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반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누가 총선을 이겼는지 알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선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소선거구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바꿔야 된다는 거는 그냥 주의 주장인 셈인 거죠. 그렇게 또 사라질까요? 네.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끝나는 거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정당에서 세미나하고 공청회하고 결론적으로는 보고서 올리겠죠. 우리가 영남권에서 잃는 의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고 서로. 네. 그런데 김진표 의장만 야 빨리 하자 막 이럴 것 같아요. 이럴 때 서로 좀 우리가 더 내려놓고 국민한테 다가간다. 그런 우리가 적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그걸로 이렇게 마음에 쌓아놨다가 국민들이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다 기억했다가 표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심판을 할지 아닐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제 생각엔 너무 윤핵관 혹은 또 민주당 양당 공이 자기들이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민이 정치 구단이죠. 그렇죠.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무엇보다 상식을 잃어버린 집단이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방금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7%, 부정평가는 54%라고 지난 3일에서 5일 조사였습니다. 아까 저희가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